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산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 학생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얼굴 검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오픈CV 프로젝트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 네, 마지막으로 개발 후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개요는 저는 개발 연구 목적과 학습적인 목적으로 협력 시스템을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특정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이 프로젝트를 기한하였습니다. 오픈CP 프로젝트에서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피부의 점, 속눈썹, 주름, 눈가, 잔주름과 같은 아주 높은 주파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저희는 하르 캐스케이드라는 머신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차저라는 오브젝트가 포함된 이미지와 오브젝트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퍼라는 하르 특징 분류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파이어 베이스 머신러닝 키트를 이용한 파이어 페이스 디텍션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먼저 오픈CV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용 툴은 파이참을 사용하였고, 오픈CV를 pip 인스톨 오픈CV 파이썬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여서 직접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3.7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하르 캐스케이드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하르 특징은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인접한 직사각형들의 영역 내에 있는 픽셀의 합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각 영역 내부의 픽셀들을 빨리 더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적분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은 네모를 이미지에 옮겨가면서 검은색 부분과 흰색 부분 각각 밝기 값을 빼서 특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얼굴에 해당하는 하르 퓨처 값을 활용하여 얼굴을 찾고, 이미지 대부분 공간에 얼굴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윈도우 영역에 얼굴이 있는지 빠르게 판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얼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확인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다부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에서 앞에서 선택한 하루 특징을 사용하여 특징을 계산하면 16만 개 이상의 특징이 검출이 되는데, 얼굴 검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특징을 또 골라내야 합니다. 이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다부스트를 사용합니다. 최저의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학습 이미지에 특징을 적용하고, 각 특징에 대해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와 얼굴이 없는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최적의 인계값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클래시퍼 메소드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는 훈련 방법 또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제공합니다. 창에 6,000개의 기능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 기능을 분류기 여러 단계로 그룹화하여 하나씩 적용합니다. 오픈CP 프로젝트에서는 총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클래시펄 데이터셋,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설트 웹캠을 진행하여서 훈련된 모델 데이터와 모델 훈련한 것으로 실행을 시켜봅시다. 먼저 모델 데이터를 실행하게 될 텐데, 에, 패키지 파일을 오픈CV 프로젝트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CV 파이썬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import cv2라는 오픈CV 프로젝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import os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임포트 시킵니다. 그 다음에
경로 존재를 확인하는 메소드를 생성하고 비디오 캡처를 시작합니다. 하드 캐스케이드 프론트 페이스를 사용해서 비디오 스트림에서 객체를 감지한 뒤에 한 사람당 얼굴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 다음 단면의 이미지를 초기화하고 디렉터리 데이터셋이라는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반복문을 시작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캡처한 뒤에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프레임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강면에 대한 방분문을 설정하여 그 이미지 프레임을 직사각형으로 자릅니다. 단면 검토면 이미지를 증분하고 캡처한 이미지를 데이터세트 폴더에 저장시킵니다. 이때 제 데이터셋에 제 이름을 넣어서 따로 아이디를 넣었습니다. 사용자 얼굴의 경계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표시한 뒤에 동영상 촬영을 중지하려면 Q 버튼을 누르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촬영한 이미지가 100개에 도달하면 비디오 촬영을 중지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1개의 이미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캠 그거를 통해서 비디오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시작된 모든 창을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101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하르 캐스케이드를 클래시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길 함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눈을 좀 이리저리 잘 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레이닝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CV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프트를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넘파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스톨 시키고 예, 디렉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OS도 사용합니다. 디렉토리 메소드를 놓고 그 다음에 로컬리지 패턴을 작성하기 위해서 리코그나이저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얼굴 인식을 위한 히스토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얼굴 감지를 위해 사전 제작된 전문 얼굴 교육 모델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거는 하르 캐스케이드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류기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모델 파일 경로를 가져오고 빗면 표본을 초기화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빔 아이디를 초기화한 다음에 모든 파일 경로를 반복하고 모든 파일 경로 루프 이미지를 가져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PIL 이미지를 넘파이 배열로 변환시킨 뒤 이미지의 아이디를 가져오고 교육 이미지에서 얼굴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하여 강면에 대해 반복하고 해당 아이디에 추가시킵니다. 이미지를 면 샘플에 추가한 뒤 아이디를 아이디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면 배열과 아이디 배열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및 아이디를 가져오고 데이터셋에서 아이디를 가져오고 그 얼굴과 아이디를 사용해서 모델을 교육시킵니다. 그 모델을 교육시킨 것을 트레이너 폴더에 저장시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절트 캠이라는 이제 실행을 시켜야 하는데 웹캠을 실행시켜가지고 제 얼굴이 나오면은 훈련된 모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 아이디하고 제 얼굴이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로 설정을 위한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컬리즘 패턴을 만든 뒤 학습 모드를 로드합니다. 정면면에 대해 사전 빌드된 모델을 로드시키고 그 다음에 클래시퍼 함수를 사용해서 분류기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폰트 스타일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 비디오 프레임의 캡처를 초기화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문을 사용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얼굴을 비디오 프레임에서 가져오고 그 각 면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얼굴이 어느 아이디에 속하는지 인식한 뒤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사진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직사각형이 있는 비디오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멈춘 뒤 모든 창을 닫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제 얼굴이 웹캠에 비추게 되면은 예, 제 얼굴이 검출되면서 승현이라는 아이디가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예, 카르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예, 구글에서 배포하는 파이어베이스 머신러닝 키트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는 머신러닝 키트를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먼저 얼굴 감지와 이미지 라벨 지정, 텍스트 인식 등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잘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인식과 그 다음에 그 기기 화면 번역이라는 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해야 할 것은 얼굴 감지 기능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키트는 얼굴 감지 페이스 디텍션 프로젝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를 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프로그램 랭귀지는 코틀린을 설정해 주시고 API 버전 레벨은 21로 설정하고 NTK는 17에서 23까지 전부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앱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추가시킨 뒤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가시키면 옆에 앱 추가라는 여기 버튼을 누르셔서 안드로이드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시킵니다. 안드로이드 패키지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고 mdim 네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디버그 설명 인증서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한 뒤에 앱 등록을 시키시고 구성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앱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SDK를 추가하기 위해서 종속성을 추가시켜야 하는데 반드시 이 구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또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스마일 레이팅이라는 종속성이 있는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버스라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종속성을 또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종속성과 구글 플레이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일 레이팅 서비스, 이벤트 버스,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매수들을 다 추가시킵니다. 각각 빌드 그레이드를 해서 다 추가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될 것인데, 먼저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얼굴을 그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코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얼굴 검출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버튼은 이거 테이크 포토라는 버튼 하나밖에 없으므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는 것이 있는데 왼쪽 눈을 떠주세요, 오른쪽 눈을 떠주세요라는 텍스트 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줍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스마일 레이팅을 했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개가 되는 클래스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 구문 하나씩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450줄이 넘는 코톨린 그거 450줄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잠시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프로그램의 카메라를 시작하고 얼굴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레이아웃을 움직이는 클래스이기도 하고 모든 클래스에 상속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눈 검출에 대해서 방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문을 작성한 곳이 있는데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확률에 따라서 제가 눈을 얼마나 감았는지에 따라 이 레이팅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가 눈을 감고 있다면 테러블을 뜰 것이고 예, 눈을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레이트가 뜰 확률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카메라 미리 보기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픽 오버레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색 상자를 표현하기 위해 씁니다. 얼굴을 감지하는 용도로 녹색 상자를 쓰기 때문에 이 그래픽 오버레이는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메타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이미지 크기, 회전 및 순서 정보의 4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클래스이고 자바에서도 많이 보셨을 구성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카메라 소스 클래스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며 카메라가 우리의 얼굴을 감지할 때마다 클래스가 지정된 속도로 프레임의 별도 기본 활동 비리 보기를 보고 해당 프레임을 하이 클래스로 보낼 메소드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필수 상속되는 클래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그거 작성을 하시게 되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도 레이아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카메라 이미지 그래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캔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트맵을 화면에 그리는 데 사용합니다. 프레임을 이미지로 변환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이 클래스로 오게 되고 다시 해당 이미지로 카메라를 그리게 됩니다. 그냥 카메라에 대해서 비트맵을 화면에 그리는 데 사용하시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전 프로세스 베이스하고 이미지 프로세서라는 인터페이스 파일과 그냥 일반적인 코튼 파일인데 비전 이미지 프로세스 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미지 메타데이터의 모든 메타데이터 의미에서 방향이 무엇인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 이미지를 우회할 때의 정보를 이 클래스에서 사용합니다. 다음에 비전 이미지 프로세스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파일은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감지하기 위한 머신러닝 키트를 사용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알 수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 이 코트님 파일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오브젝트 유틸리티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픽셀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며 getBitma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바이트 버퍼를 사용하고 이를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페이스 디텍스 잠시만요. 페이스 디텍스 스타스하고 프레임 리턴이라는 클래스입니다. 프레임의 리턴 값을 받아오고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캡처를 가져오기 위해서 생성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입니다. 열 번째로 퍼블릭 메소드라는 클래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클래스이기도 한데 all permission granting이라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메소드를 작성하고 get runtime permission이라는 런타임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퍼미션 권한을 작성합니다. 11번째로 포토뷰어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미지 뷰어를 찍게 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이미지 찍은 사진을 두고 새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정을 하면 레이아웃을 따로 설정을 하여서 포토 뷰어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페이스 디텍션 프로세서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얼굴을 감지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클래스입니다. 다음 14번째로 얼굴 페이스 그래픽이라는 얼굴 그래픽 클래스입니다. 화면에서 얼굴을 감지하고 관련 그래픽 오버레이 복인에서 얼굴 위치 방향 및 비트맵을 렌더링합니다. 이제 이것을 작성하게 되면 얼굴을 감지하게 되면 화면의 녹색 상자를 이제 화면에 그리게 되는 클래스입니다. 캔버스를 그 메소드를 써서 예, 저희가 이 기계학습을 호출한 뒤에 맨둘레 경계 상자를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네모난 그 녹색 상자가 나오면 됩니다. 15번째로 스크린샷 클래스입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그냥 스크린샷을 찍게 해주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크 포토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데 그 구문에 활용되는 메서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째로 렉트 모델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녹색 상자 지도 매개 변수 설정 클래스입니다. 17번째로 콘스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갤러리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18번째로 베이스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개발을 하다 보면 모든 액티비티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파일마다 만들어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베이스 패키지에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메인 액티비티 등에서 해당 파일을 상수하여 사용합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제 얼굴을 촬영하는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 제 얼굴 크기는 상관없고 눈 크기와 미소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스마일 레이팅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라서 그 테러블 상태로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테크포토를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서 왼쪽 눈을 떠주세요 하고 오른쪽 눈을 떠주세요 하는 이렇게 텍스트 뷰가 작성되어 있게 됩니다. 얼굴 미소에 따른 애니메이션 효과가 달라지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입니다. 실행 파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 마지막 작품인지라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파이썬으로도 일반적인 프로젝트 말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사용하든지 코틀린을 사용하든지 플러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일반적인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어플의 개발되는 코틀린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 이번 기회에 코틀린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는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게 머신러닝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언어다 보니까 이 언어로 어떻게 카메라를 동작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도움을 준 사이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